음.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역사는 배웠었죠. 그리고 이 과목에서 뭐 하는지 배웠고, 이제 오늘부터 약간씩 수학이 나올 거예요. 지난 시간까지 수학이 안 나왔죠. 네, 이제 오늘부터 수학이 이제 나오기 시작할 텐데, 뭐 조금 나와요. 네, 조금 나오는데 너무 좀 익숙해져야 되니까 우리가 먼저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어, 주로 확률 쪽에 관련된 거를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 거예요. 아마 다 배웠던 걸 거고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한번 봅시다. 자, U라고 하는 건 자, 집합인데 우리가 유한집합을 주로 생각을 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따지는 건 메시지 전체 또는 뭐 키 전체 이런 데서 뭘 뽑고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뭐 길이가 n비트인 이진수 이런 걸 보통 써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0, 1, 그다음에 n 이렇게 쓰면 0, 1이 n비트짜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0, 1, 3이면 모두 몇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0, 0, 0, 0, 0, 1 해서 111까지 모두 8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0, 1, n이면 모두 몇 가지? 이 n승 가지가 나오는 거. 그래서 nb짜리 스트링을 0, 1, n 이렇게 쓸 거예요. 그냥 표현을. 그래서 저희 전체 집합이고 그 다음에 확률 분포 probability distribution 확률 분포 P는 X라고 하는 거는 각각의 뭐 비트라 스트링이라고 보면 되겠죠. 비트 스트링. 그래서 예를 들어서 3비트짜리다. 그러면 000이 나올 수도 있고 111이 나올 수도 있고 막 나올 수 있을 텐데 각각의 나올 확률을 확률 분포라고 얘기할 거고 당연히 확률 분포의 합은 1이게 되겠죠. 1이 될 거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건 이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확률이 다 똑같은 것들. 그러니까 000, 001, 뭐 011, 111 다 확률이 똑같은 거. 그러니까 3비트짜리에서는 확률이 다 얼마겠어요? 각각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8분의 1. 그게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그렇죠? 포인트 디스트리뷰션. 뭐 X 딱 한 군데 한 것만 1이고 나머지 다 0인 걸 우리가 포인트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데 아마 쓸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가 주로 쓸 거는 이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주로 쓰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디스트리뷰션 벡터 뭐 000이 나올 확률, 001이 나올 확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쓰면 되겠죠. 자, 이거는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많이 이제 하는 거 사건.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 자, 사건은 우리가 000, 001 이런 것들 각각 확률을 뭐 8분의 이런 식으로 정의했다고 했죠. 자, 사건은 이런 각각의 원소들의 집합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set A, 그러니까 전체 집합에 들어가는 어떤 집합인 부분 집합인데 그 부분 집합에 있는 원소들의 확률 분포의 합이 이벤트가 일어날 그러한 확률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정의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거고 이런 부분 집합 A를 우리가 이벤트라고 부를 거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전체 집합을 우리가 3비트짜리라고 치고 그 중에 어떤 사건은 001 요거 110 111 이렇게 치고 그 다음에 얘는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고 쳐봐요. 그러니까 각각은 다 확률이 똑같다고 쳤을 때 그럴 때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8분의 3이 되는 거죠. 전체가 8개인데 그중에 3개니까 그냥 저렇게 할 거란 거죠. 자, 뭐 또 다른 예 해볼까요? 전체가 8비트짜리예요. 018. 그러면 U는 모두 몇 가지가 있어요? 2의 8승 가지죠? 2의 8승은 얼마일까요? 256. 자, 그런데 A라고 하는 사건을 이렇게 정의할 거예요. 우리가 원소를 다 나열할 수도 있겠죠. 그냥 조건만 줄 수도 있겠죠.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원소는 U에 속하는 건데 LSB
LFC는 뭐냐면 리스트 시그니피컨트 비트죠. 비트인데 제일 끝에 있는 2비트 값. 그러니까 X라고 하는 건 8비트짜리죠, 원래. 8비트인데 그중에 제일 끝에 있는 2비트가 11인 것만 A에 속할 거예요. 그럼 A는 실제로 뭐겠어요? A는 00011 또는 00111 뭐 이런 식으로 해가 111 11 뭐 이런 식으로 쭉 있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다 모아놓은 걸 A라고 정의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때 A가 일어날 그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어떻게 돼요? 2의 8승분의 이게 전체고 그 중에서 A의 크기는 2의 6승가지죠. 그러니까 얼마? 4분의 1. 그래서 이게 다죠. 전체가 일어날 확률, 경우의 수분의 A의 경우의 수를 계산하면 그게 사건의 확률이 되는 거죠.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뭐 이제 교집합, 합집합 이런 거 보면 되겠죠. 자, 합집합. A1이 일어나는 사건이 있고 A2가 일어나는 사건이 있는데 이거의 합집합의 확률은 당연히 각각의 확률의 합보다는 어때요? 작거나 같겠죠. 왜 같은 경우는 언제예요? 겹치는 게 없을 때. 없을 때죠. 없을 때도 되고 둘 다 같아도 되네요. 완전히 같든지 아니면 겹치는 게 없든지.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A1, A2가 있어요. 자, 이거 왜 필요하냐? 경우에 따라서 A1과 A2의 합집합을 구하는 게 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럼 뭐 다 계산하기 귀찮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저 값은 각각의 확률의 합보단 작다. 그냥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바운드를 계산하는 용도로 저걸 쓸 거예요. 각각 합집합 계산 너무 어려워서. 자, A1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제일 끝에 두 자리가 11로 끝나는 애예요. A2라고 하는 건 제일 앞자리가 11로 끝나는 애예요. 그러면 A1과 A2의 합집합은 모두 몇 가지일까요? 귀찮죠, 세는 게. 물론 셀 수 있어요. 11로 하고 모든 개수. 뭐 모든 개수 11. 그다음에 겹치는 거 빼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냥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뭐 정확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대충 해도 되니까 이 값은 A1의 확률에다가 A2의 확률 합친 거보다는 작거나 같겠지. 그래서 이걸 각각 보고. 이건 얼마의 확률이? A1의 확률은 4분의 1이죠. 제일 끝에 두 비트만 1이니까 나머지는 뭐가 돼도 상관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일 끝에가 0001 11 10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11 하나니까 4분의 1. A2는 4분의 1. 합치니까 2분의 1. 그래서 A1과 A2의 합집합은 당연히 2분의 1보다 작죠. 정확하게 계산을 하려면 A1과 A2의 교집합을 구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정확한 건 뭐 여러분이 구하면 되는 거고 우린 대충만 정확하면 돼요. 그래서 바운드만 계산하는 정도로 이렇게. 자, 그래서 사건에 관련된 거 했고 이제 랜덤 베리어블, 랜덤 변수. 자, 랜덤 변수 x는 함수예요. 함수라서 어떤 함수로부터 어떤 걸로 가는 건데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뭐 x가 MB 스트링을 받아서 0 또는 1로 가는 그런 함수라고 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되는 함수는 여러 가지 우리가 만들기 나름이죠. x라고 만들기 나름이어서 예를 들어서 입력이 주어지면 입력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끝에 값만 리턴한다. 그래도 MBC 주어지면 제일 끝에 값만 리턴하니까 그 0 또는 1 이렇게 우리가 뭐 만들 수 있겠죠. 이런 함수 x가 주어져 있을 때 자, 확률을 이제 구할 텐데 무슨 확률을 구하냐면 원래는 x에다가 어떤 값을 넣으면
어떤 출력이 나오겠죠. 그렇죠? x에다 어떤 값을 넣으면 출력이 0이 나올 수도 있고, 지금 이 경우에는 지금 출력이 0 아니면 1이니까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0이 나올 수도 있고 1이 나올 수도 있겠죠. 자, 0이 나오는 확률은 얼마일까요? 자,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 따라 다르겠죠. 근데 끝에 게 1이 0이면 0이 나올 거고 1이면 1이 나오죠. 끝에 게 0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 그래서 이거는 그냥 2분의 1. 근데 이 함수가 물론 x가 이상하게 생겼으면 확률이 2분의 1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그냥 2분의 1,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 함수의 값이 0, 1 이렇게 썼는데 이거는 사실은 요 앞에 원래 입력이 주어졌을 때 입력이 몇 개냐에 따라서 확률이 바뀌는 거죠. 0이 되는 입력이 많으면 0이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1이 되는 게 많으면 1이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해서 쓸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랜덤 베리어블은 확률이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똑같은데 뭐 다를 수도 있다고 그랬죠. 함수 모양의 생김에 따라서. 근데 어떻게 생겼는데 이 확률이 다 똑같다. 그러면 우리가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을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랜덤 베리어블은 함수라고 그랬죠. 그런데 출력이 나오는 거에 해당되는 입력의 개수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 우리는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을 부를 거고, 다시 얘기하면 probability 뭐 x라고 하는 애가 주어져 있는데 x가 어떤 값이 될 확률이 다 똑같더라. 이러면 우리가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부를 거예요. 물론 여기서 x에다가 어떤 입력을 주겠죠. 입력을 주는데 요 개수들이 출력이 뭐가 되든 다 똑같다. 개수가 똑같더라. 그러면 우리가 유니폼 랜덤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유니폼 랜덤인 경우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할 거예요. x를 뽑는데 사실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R을 뽑으면 그거에 따라서 X가 나오는 출력이 정해지는 거죠. R을 뽑으면. 다시 쉽게 생각하면 R에 상관없이 그냥 X를 그냥 랜덤하게 뽑는 것처럼 우리가 뽑을 거란 거야. 함수를 뽑는 함수인데 함수라 생각지 말고 X가 함수인데 함수라 생각지 말고 그냥 숫자로 생각해요. 숫자로 생각을 해서 X를 그냥 랜덤하게 뽑겠다라는 거예요. 랜덤하게 뽑고 그걸 어떻게 뽑을 거냐면 유니폼한 곳에서 랜덤하게 뽑을 거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유니폼, U는 유니폼을 나타내고, 그러니까 U 안에 있는 원소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거 하나하나가 뽑힐 확률이 다 똑같은 거고 그 중에서 그냥 하나를 뽑는 거예요. 그럼 확률이 똑같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 위에다 R로 쓰기도 하고 또는 달러라고 쓰기도 해요. 그럼 이렇게 쓰면 무슨 뜻이냐면 U는 이제 여러 가지 원소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의 원소를 그냥 랜덤하게 뽑았다. 그리고 그 원소가 뽑힐 확률은 다 똑같은 거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 x라고 하는 게 함수인데 이 함수를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아이덴티티 함수로 생각을 할 거예요. 입력을 주면 그냥 출력을 내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함수로. 그래서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 함수지만 우리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냥 숫자처럼 생각을 해서 사용을 할 거란 거예요. 변수처럼. 자, 그러면 R이라고 하는 게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 1, 0,1, 2. 이건 무슨 뜻이에요? 2비트짜리란 거죠. 그러니까 모두 몇 가지 경우예요? 00, 01, 10, 11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뽑는 거죠. 근데 유니폼이에요. 그 얘기는 R을 뽑는데 R은 네 가지 00, 01, 10, 11에서 뽑을 건데 이때 R이 00이 될 확률은 얼마일까요? 4분의 1. 10이 될 확률은 11이 될 확률은 그래서 모든 게 다 확률이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걸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확률이 다 똑같아요.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자, R이라고 하는 걸 랜덤을 뽑았어요. 뽑는데 이제 새로운 걸 정의를 했어요. 뭘 정의하냐면 R1과 R2의 합으로 정의했어요. 자, 그래서 R1은 될 수 있는 게 뭐 이걸 이제 바이너리 썼네. 숫자 쓰면 0, 1, 2, 3이죠. 그렇죠? R2도 랜덤하게 뽑는데 0, 1, 2, 3에서 뽑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 X라고 하는 건 X1과 X2의 합으로, 아니 R1과 R2의 합으로 썼어요. 이때 확률 X 값이 2가 될 확률은 얼마일까요? 이걸 계산하라는 거죠. 이걸 이제 바이너리를 쓴다면 X가 1, 0이 될 확률이 얼마냐? 이거랑 똑같은 말이죠. 자, 이건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 뭐 경우의 수를 다 나열하면 되겠죠.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X가 2가 되는 경우는 R1이 0이고 R2가 2인 경우, 또 R1이 1이고 R2가 1인 경우, 그리고 R1이 2이고 R2가 0인 경우. 세 가지밖에 없죠. 그렇죠? 이 각각의 확률을 그냥 더해야 되죠. 왜냐하면 각각은 교집합이 생길 수 없죠. 절대. 다른 경우잖아요. 절대. 자, 그래서 첫 번째 이거는 확률 얼마예요? R1이 0이고 R2가 2가 되는 경우는 자, R1이 0이 되는 경우는 4분의 1이고, 사실 이 R1이 0이 되고 R2가 2가 되는 건 서로 상관없는 거죠. 독립적인 거니까 그냥 각각 확률을 곱해버려도 되죠. 4분의 1, 4분의 1. 두 번째 것도 4분의 1, 4분의 1. 세 번째 것도 4분의 1, 4분의 1. 따라서 답은 16분의 3. 그래서 이게 아니죠. 16분의 3이에요. 그러면 확률이 X가 3이 될 확률은 얼마일까요? 계산해 보세요. 얼마? 4분의 1 나오죠. 뭐 이런 거 여러분들 뭐 고등학교 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뭐 주사위가 2개가 있는데 뭐 7이 될 확률이를 뭐 3이 될 확률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죠, 그냥. 그런 거예요. 질문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오케이. 됐죠? 자,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안 배웠던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알고리즘을 우리가 얘기할 텐데 이제 랜덤아이즈 알고리즘을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을 배웠었죠? 알고리즘 뭐 만들고 구현을 하고 돌리자.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만든 프로그램을 돌리면 항상 똑같은 입력이면 출력이 똑같이 나오죠. 똑같이 나와야 되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안 나와서 이제 문제죠. 원래는 보통은 똑같은 입력이면 똑같은 출력이 나와야 되죠. 그런 게 우리가 이제 디터미니스틱 알고리즘을 얘기를 해요. 디터미니스틱 알고리즘은 입력을 주면 이 입력에 대해서 출력이 하나로 매핑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들 프로그램 짜면 항상 돌릴 때마다 어때요? 결과가 달라진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런 알고리즘을 우리가 랜덤아이즈 알고리즘을 불러요. 자, 랜덤아이즈 알고리즘은 원래 입력이 있었고 뭔가 내부에서 랜덤적인 요소가 있어요. R. 우리가 세미콜론으로 분리를 했는데 얘는 입력이고 세미콜론 뒤에 있는 거는 뭐 이 A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내부에서 가지는 그런 랜덤 값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이 만든 프로그램은 디터미너게 M의 디펜던트에서 정확하게 값이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잘못 짜가지고 뭐 프로그램에서 가비지 메모리 값을 읽는다든지 뭐 그러면은 이상하게 돌릴 때마다 결과가 다르게 되겠죠. 그런 가비지 값을 읽는 게 랜덤인 거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랜덤아이즈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알고리즘 상에서 프로그램 상에서 랜덤을 뽑아서 계산을 해요. 그래서 이 R이라는 값은 여기서 보면 이건 뜻이 뭐죠? R이 몇 비트짜리예요?
n비트짜리. 그러니까 R의 경우의 수가 2n가지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y 값은 돌릴 때마다 R의 값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또 어떻게 쓸 거냐면 y 값은 a에다가 m을 주면 값이 디터민 나오면 그냥 이렇게 쓸 거고, 근데 a라고 하는 게 랜덤마이즈예요. 값이 달라진다 매번. 그럼 우리가 여기 r이라 쓰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쓰기도 할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뭐냐면 m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돌리면 m이라고 하는 거를 a에다 놓고 돌리면 결과가 여러 개 나올 수 있어요. 모두 몇 가지 나올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 경우에는 2n가지 나올 수 있어요. 2n가지 중에서 하나의 값이 y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면 디터미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위에처럼 같은 경우에 m이 주어지면 값이 하나의 매핑이 돼요. 근데 아라 같은 경우에는 랜더마이즈는 m이 주어지면 r 값에 따라서 조합이 따라서 얘가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얘가 여기가 될 수도 있고 막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여러 개, 이 n개 중에 하나로 매핑이 돼요. 그래서 그럼 이제 이 랜더마이즈 알고리즘을 어디에 쓸 거냐? 우리가 나중에 암호화할 때 쓸 거야. 암호화할 때 만약에 디터미니스틱하면 문제가 뭐냐면 메시지가 주어져 있는데 암호화를 했더니 어떤 값이 나왔어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다음에 봤더니 똑같은 암호문이 있어요. 그럼 원래 메시지가 뭘까요? m이 있겠죠. 그래서 똑같은 만약 암호 알고리즘 디터미니스틱하면 정보가 셀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뭐 적을 공격하자 이런 암호문을 보냈어요. 근데 내일 똑같은 그러니까 디터미니스틱한 알고리즘에서 똑같은 암호문이 또 만들어서 보내지면 저기 봤을 때는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어제랑 똑같은 거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암호문을 만들 때 보통 랜더마이즈를 쓰게 돼요. 매번 다르게. 요거를 적용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랜더마이즈 알고리즘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자, U라고 하는 건 파이널 셋이고 확률 분포라고 하는 건 뭐 어떤 값이 나올 확률이고 사건이라고 하는 건 부분 집합이고 사건의 모든 원소들의 확률의 합이 사건의 확률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랜덤 베리어블은 함수지만 사실 우리는 마치 그냥 숫자처럼 사용할 거다. 뭐 이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서로 독립 이런 것도 배웠었죠. 독립 사건 뭐 이런 거 배웠었죠. 서로 상관이 없는 거. 자, 독립 사건 잘 알 거예요. A랑 B랑 독립이라고 하는 거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어떻게 돼요? A 일어날 확률 곱하기 B가 일어날 확률과 같으면 우리가 독립이다라고 얘기하죠. 수학으로 이렇게 되고 사실 그냥 개념서로 생각할 때는 얘랑 얘랑 상관없는데 그렇게 하면 그냥 곱해서 하죠. 독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이거 한번 볼까요? 밑에 있는 거. 자, U라고 하는 건 2비트 스트링이고 R이라고 하는 건 이 위에서 뽑는 사건이 그러니까 뭐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그다음에 X와 Y라고 하는 랜덤 베리어블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X는 LSB로 Y는 MSB로 정의를 할 거예요. 함수를. 자, 이럴 때 X가 0이고 Y가 0이 될 동시에 만족할 확률을 구하라 라는 거예요. 자, X가 0이고 Y가 0이란 얘기는 probability LSB가 0이고 MSB가 0인 그런 2빛 R을 구하면 되죠. 자, 최고에 있는 비트도 0이고 최저에 있는 비트도 0이고 그럼 그 R은 뭐예요? 00이죠. 이건 그냥 00이라는 뜻이에요. R이 00. R이 00이 나올 확률은 얼마예요? 4분의 1이죠. 그래서 이건 4분의 1 오케이. 구했어요. 자, probability X가 0이 나올 확률은 얼마일까요? 2분의 1이죠.
왜냐면 그냥 랜덤을 뽑았는데 끝에 게 0이 될 확률. y가 0이 될 확률은 네, y가 0이 될 확률은 2분의 1이죠. 각각 2분의 1이에요. 그럼 이거 두 개 곱하면 4분의 1이죠. 네. 그러면 사실 잘 따져보면 요 x, y라고 하는 것도 서로 독립이다 라는 거죠. 사실 저거는 눈에 잘 보이진 않죠. 잘 보이진 않지만 사실 따져보면 뭐 제일 첫 자리가 0일인 게 제일 끝 자리 0일인 건 뭐 상관이 없지 않아? 이렇게 생각이 들죠. 사실 실제로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계산해 보면.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암호에서 중요한 연산을 배울 거예요. 그 연산은 이제 XOR, exclusive OR를 배울 거예요. XOR 연산 알죠? XOR 연산 이렇게 쓰는 거. 자, XOR 연산 어떻게 돼요? 0 XOR 0은 01, 10, 11, 0. 그래서 XOR는 두 값이 같으면 0, 다르면 1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여기 XOR 하면 자, 이 두 비트를 XOR 할 거예요. 여기서 XOR는 비트 와이즈 XOR 하는 거예요. 각각 비트마다 XOR 하는 거예요. 자, 답은 얼마요? 1, 1, 0, 1, 1, 0, 1. 요거죠. 이제 요 연산을 엄청 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XOR를 다르게 얘기하면 뭐랑 똑같은 거냐면 X, XOR Y라고 하는 건 X랑 Y랑 더해요. 그런 다음에 2로 나눈 나머지랑 똑같아요. 그렇죠? 0 더하기 0은 0이고 1 더하기 0은 1, 0 더하기 1도 1, 1 더하기 1은 2인데 2를 2로 나누면 나머지는 0. 그래서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비트바이즈 XOR는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나머지랑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왜 XOR가 중요하냐? XOR가 중요해요. 그리고 실제로 엄청 많이 써요. 그 이유가 이제 다음과 같은 정리 때문이죠. 뭐냐면 자, Y라고 하는 건 그냥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0, 1에 대해서. 그냥 랜덤 베리어블의 뜻은 뭐냐면 뭐 확률 Y를 우리가 뽑는 건데 뭐 예를 들어 2라고 그러면 Y가 00이 될 수도 있고 01이 될 수도 있고 막 여러 개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Y가 00이 될 확률은 얼마일까요? 몰라요. 이게 유니폼이면 얼마예요? 4분의 1, 그러니까 뭐 2n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냥 랜덤 베리어블인 경우에는 몰라요. 뭐 00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뭐 01이 많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랜덤 베리어블인 경우에는 우리가 확률을 말할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Y에 대한 분포는 우리가 몰라요, 지금. 뭐 아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어져 있고. 자, X라고 하는 게 있어요. X는 Independent Uniform Random Variable on 0,1n. 그래서 X에 대해서는 확률이 어떻게 될까? 이거는 X는 각각이 다 서로 상관없고 각각의 나올 확률은 전부 다 유니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이 경우에는 4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Y는 확률 분포를 우리가 모르고 X는 그냥 유니폼한 걸 잘 알고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X는 되게 유니폼한데 Y는 잘 모르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뭘 계산할 거냐면 Z라고 하는 걸 계산할 텐데 Z는 Y와 X의 XOR 값이에요. 그러니까 Z라고 하는 건 X 값에다가 Y 값을 XOR 한 걸 Z라고 할 텐데 이 Z의 확률 분포가 유니폼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Z가 00이 나올 확률 얼마? 4분의 1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Y가 뭐가 되든 상관없이 X를 가지고 XY 해버리면 나온 출력은 그냥 유니폼하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죠. 못 믿겠죠. 못 믿으면 따져봐야 되겠죠. 진짜 해봐야 되겠죠. 뭐 다 해보지 말고 우리가 한 비트짜리만 해봅시다. 그냥 n이 1인 경우에만. 맞는지. n이 1인 경우. 뭐 다른 경우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확률 Z가 0이 될 확률이
진짜 2분의 1이면 되겠죠. 이걸 이제 알고 싶었는데, 자, z가 0이 되는 건 z가 원래 뭐였다고 그랬어요? y와 x의 xy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y와 x의 xy를 하는 값이 얼마가 되면 돼요? 0이 되면 되겠죠. 자, 이거는 어느 경우예요? y, x가 얼마인 경우예요? y랑 x가 말해보세요. 얼마? 0이 나오려면 y, x가 얼마면 돼요? 0, 0. 또 있어요?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자, 0,0과 1, 1은 뭐 동시에 나올 수는 없으니까 그냥 덧셈을 해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쓰면 y랑 x가 0, 0이 나오거나 또는 y랑 x가 1, 1이 나오는 확률을 그냥 더하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한번 표를 한번 잠깐 만들어서 보면 이런 표가 아니라 자, y와 x가 0, 0이 나올 확률은 y가 0이고 x가 0이면 되죠. 자, y랑 x는 서로 독립이에요? 서로 상관없으니까 그냥 곱하면 되겠죠. 두 개 확률을. 자, y가 0이 될 확률은 얼마예요? 모르죠. 어, 어. y가 0이 될 확률은 그냥 y가 0이 될 확률이에요. 그렇죠? x가 0이 될 확률은 2분의 1. 왜냐하면 x가 우리가 유인폼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x가 2분의 0이 될 확률은 2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y가 1이 될 확률은 그래서 y가 1이 될 확률은 그냥 y가 1이 될 확률이죠. x가 1이 될 확률은 2분의 1이에요. 그렇죠? 자, 이거 우리 2분의 1로 묶을게요. y가 0. 자, 이 값은 얼마예요? 1이죠. 어떻든 확률의 합은 1이니까. 그래서 답은 얼마? 2분의 1. 그래서 y가 뭐든지 상관없이 z가 0이 될 확률은 2분의 1이 나와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1일 때도 해보면 똑같아요. 2분의 1이 나오겠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z가 y랑 x와 x를 하는데 x가 만약에 유니폼이다. 그러면 y가 뭐든 상관없이 z도 유니폼이 된다. 확률이. 그러니까 y가 뭐 이미 어떤 거에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도 거기에 x를 하게 되면 나온 출력을 보면 굉장히 무질서해 보인다는 뜻이에요. 아무거나 다 나올 수 있고. 그래서 뭐 나머지 경우도 똑같이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잘 기억을 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XOR을 엄청 쓸 거예요. 그래서 XOR을 많이 쓸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나중에 또 보게 될 것 같지만 birthday paradox, 뭐 생일 패러독스 이런 건데 지금 여기 사람이 둘, 넷, 여섯, 열,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26명 있어요. 26명. 자, 우리가 지금 저까지 27명이 있다고 쳐요. 27명이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생일이 같은 사람이 있을 확률이 2분의 1이 넘을까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여기서 생일을 다 조사하면 생일이 모두 다 다르다. 다를 수 있겠죠? 또는 적어도 두 명은 생일이 같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확률을 우리가 구해보는데 모두 생일이 다를 확률과 물론 이거 1 빼기로 하면 적어도 한 명의 생일이 같은 아니, 두 명의 생일이 같은 사람이 있다는 그 확률이겠죠. 자, 생일이 모두 다를 확률이 2분의 1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즉 여기 있는 사람들의 생일을 다 조사해 봤더니 그러니까 저랑 돈 내기 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생일이 같은 사람이 한 쌍은 있을 거야 하고 10,000원을 내고, 네, 여러분들은 없다라고 10,000원을 내요. 그럼 누가 돈을 벌까요? 제가요? 왜요? 답을 아니까. 어. 자, 만약 이런 걸 이제 친구들이랑 한다고 치면 여러분은 어느 쪽에 걸고 싶어요? 26명이에요. 근데 생일은 모두 몇 가지 경우가 있어요? 365가지. 꽤 많죠. 근데 26밖에 없어요. 이 중에 생일이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확실하게 생일이 있으려면, 같은 사람이 있으려면 모두 몇 명 있으면 돼요? 366명이 있으면 되겠죠. 그러면 적어도 꼭 있을 텐데 한 24명, 5명 이 정도인 경우에 생일이 같은 사람이 있을 확률이 2분의 1이 넘을까요? 안 넘을까요? 해보면 되겠죠. 해보면 될 거예요. 뭐 없을 수도 있어요. 확률이라는 거니까 꼭 만드는 건 아니니까. 제 생각에는 저는 10,000원을 걸 거예요. 있다고. 네. 자, 그게 벌스데이 패러독스예요.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360은 굉장히 큰 것 같지만 이 중에서 같은 게 있을 확률이 생각보다 꽤 높아요. 어떤 정도로 되냐면 대충 루트 정도 돼요. 365 루트 정도 숫자만 있으면, 그러면 그 안에 같은 같은 값을 가지는 쌍이 존재한다 라는 게 벌스데이 패러독스고, 얘는 우리가 나중에 증명할 거예요. 오늘은 안 할 거고 나중에 실제로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증명을 하고, 이거는 이제 어디에 쓸 거냐면 나중에 우리가 해시 함수 할 때 배우게 될 거예요. 해시 함수 할 때. 그래서 뭐 키의 길이를 왜 이 비트로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이제 할 때 우리가 요 벌스데이 패러독스를 써서 분석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수학적인 건 이제 끝났어요. 기초 수학은 끝났고, 이제 본격적으로 스킴을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우리가 인트로덕션으로 역사도 배웠고 옛날 건 다 깨졌고 다 배웠죠. 그 다음에 확률 분포 이런 거 있다 하는 걸 배웠고, 이제부터 뭘 배울 거냐면 진짜 안전한 그런 암호 기법을 이제 배울 거예요. 자, 쉬운 것부터 배워야 되겠죠. 제일 먼저 배울 게 이제 스트림 사이퍼라고 하는 걸 배울 거예요. 이 스트림 사이퍼는 키를 한 번만 쓰는 거예요. 인크립션을 하긴 하는데 한 번만 써서 하는 그런 걸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울 게 원타임 패드를 배울 텐데, 아마 여러분들이 뭐 OTP 이런 거 많이 알고 있죠? 네, 그거랑 다른 거예요. 그 OTP는 뭐의 약자예요? 원타임 패스워드예요. 이건 패스워드고, 우리가 배울 건 원타임 패드예요. 약자는 같은데 다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우리가 시메트릭 사이퍼, 대칭키 암호부터 배울 거예요. 대칭키 암호. 대칭키라고 하는 건 제 메시지를 암호하는 쪽과 복구와 디크립션하는 쪽에 같은 키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할 텐데, 사이퍼 암호 기법은 a pair of efficient algorithm (END). 그래서 인크립션과 디크립션을 알고리즘을 가진 거를 우리가 암호 기법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암호 기법은 암호화 알고리즘과 복호화 알고리즘을 가지는데, 암호화하는데 오래 걸리면 안 되겠죠. 복호하는데 오래 걸리면 안 되고, 그래서 빨리 계산해야 된다 해서 우리가 efficient란 말을 쓸 거예요. efficient를 얘기하면 그냥
계산이 빠르다. 뭐 수억 년이 걸리는 이런 게 아니다. 그런 뜻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인크립션 알고리즘 그리고 디크립션 알고리즘을 가지는 거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보통 계산이 될 거냐면 인크립션을 할 때는 당연히 키를 주겠죠. 그 다음에 메시지가 주어지면 그러면 사이퍼 텍스트가 나올 거예요. 나오는데 그런데 똑같은 메시지에 똑같은 사이퍼 텍스트 나오면 좀 안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통은 대부분 얘가 랜더마이즈 알고리즘이에요. 인크립션 알고리즘. 랜더마이즈. 그래서 E는 오픈 랜더마이즈. 많은 경우 랜더마이즈고 원타임 패드는 랜더마이즈가 아니에요. 왜냐면 원타임 패드는 인크립션 한 번밖에 안 할 거예요. 키를 가지고. 그래서 아닌데 대부분 키를 여러 번 쓰는 경우에는 랜더마이즈를 꼭 해요. 자, 이렇게 받은 다음에 디크립션 알고리즘은 똑같은 키를 가지고 계산하겠죠. 사이퍼 텍스트 들어오면 그 다음에 원래 메시지를 만들 거예요. 얘는 랜더마이즈일까요? 랜더마이즈면 큰일 났죠. 메시지 하나인데 똑같은 게 나와야 되니까 얘는 디터미니스틱이에요. 그래서 인크립션은 보통 랜더마이즈고 디크립션은 디터미니스틱 알고리즘을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인크립션, 디크립션은 얘기했고 이걸 합친 게 우리가 사이퍼라고 하는 암호 기술이라고 얘기하면 될 텐데 문제는 이거 뭐 만드는 건 다 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건 시큐한 거죠. 안전한 거. 시큐한 사이퍼를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어, 첫 번째로 만들어진 시큐한 암호 기술이 이제 원타임 패드예요. 이게 1917년도에 나온 첫 번째 나온 게 꽤 오래됐죠. 오래된 거예요. 자, 이게 first example of secure cipher.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보면 이것도 암호 기술인가 싶을 거예요. 한번 봅시다. 어떻게 생겼는지. 자, 메시지 스페이스가 있고 사이퍼 스페이스가 있는데 이건 전부 다 MB 스트링이에요. 즉 입력이 MBC 들어가면 암호화된 출력도 MBC고 그걸 복화해도 다시 또 MBC 나오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다 MB.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키가 있겠죠. 암호하고 복화하면 키가 있잖아요. 키 스페이스도 MBC예요. 무슨 얘기냐면 키의 길이도 똑같이 MBC여야 돼요. 좀 이상하죠? 그렇지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키의 길이가 메시지 길이랑 동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메시지 길이 이상은 돼야 되고. 그래서 스트림 사이퍼, 그러니까 이 원타임 패드 같은 경우에는 키의 길이랑 메시지 길이랑 사이퍼 텍스트 길이가 다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 인크립션을 어떻게 하고 디크립션을 어떻게 할까를 이제 봅시다. 되게 간단해요. 자, 원타임 패드 알고리즘은 인크립션 알고리즘. 자, 키가 주어져 있고 메시지가 주어져 있는데 얘는 랜더마이즈도 아니에요. 그리고 자, 키의 길이와 메시지 길이는 어땠다고 했었어요? 같다고 그랬죠? 자, 이 인크립션 알고리즘은 어떻게 하냐면 키랑 메시지를 그냥 XOR해요. 끝이에요. 요거를 사이퍼 텍스트로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럼 디크립션 알고리즘 어떻게 생겨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게 원래 메시지가 나올까요? K랑 C랑 XOR 하면 되죠. 왜죠? 자, 볼까요? 디크립션을 하는 거예요. C를 디크립션 한다는 얘기는 얘를 주고 C라고 하는 건 K랑 M을 인크립션 한 거였죠? 그래서 이걸 다시 쓰면 E랑 K랑 M을 인크립션 한 거였죠? 근데 이건 다시 얘기하면 K랑 M. 자, 여기까지 되죠? 자, 뭐 이거 가로 없어도 상관없겠죠? 앞에 거 먼저 해도 되고 상관없잖아요. 자, K랑 XO하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걸 XO하면 0이 되죠. 그렇죠? 0, 1, 1, 0 이거랑 0, 1, 1, 0 XO하면 얼마가 나와요?
0000 넣어요. 그래서 무조건 어떤 값을 똑같은 값을 x 구하면 얼마 나요? 0이 나오죠. 컴퓨터 구조에서도 배웠었죠. 0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이건 0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0, x와 m이에요. 근데 어떤 숫자에다가 0을 x하면 뭐가 나올까요? 자기 자신이 나오겠죠? 0은 있으나 마나니까. 그래서 이거는 m이 돼요. 그래서 인크립션 할 때 k가 들어갔고 디크리션에 k가 있는데 사실 두 개가 소거돼서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게 끝이에요. 자, 그러면 메시지가 011011, 키는 1011 010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이퍼텍스트는 뭐가 될까요? 자, 불러보세요. 1, 1, 0, 1, 1, 0, 1. 이게 사이퍼텍스트예요. 그럼 진짜로 메시지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요거 두 개를 엑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키랑 사이퍼텍스트 엑소하면 얼마요? 0, 1, 1, 0, 1, 1. 위에 거랑 똑같죠? 확인됐죠? 자, 꽤 간단하죠? 그냥 엑소하면 한 거예요. 뭐 알고리즘인가 싶기도 하죠. 자, 어쨌든 얘는 CQ해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메시지가 주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인크립션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메시지와 인크립션된 사이퍼, 그러니까 플레인텍스트와 사이퍼텍스트가 주어져 있으면 여기로부터 키를 계산할 수 있을까요? 즉, 사이퍼텍스트는 키랑 메시지를 엑소한 건데 C와 M이 주어져 있을 때 여기로부터 K를 계산할 수 있나요? 네, 그래서 답을 한번 1번, 2번, 3번, 4번. 답은 뭐예요? 3번.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앞에서? 자, 지워버릴게요. 싹 지워버릴게요. 자, 메시지와 사이퍼텍스트가 주어져 있어요. 자, 키를 계산할 수 있어요? 못해요? 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자, 0이랑 뭐랑 X가 했더니 1이 나왔죠? 얼마야 돼요? 1과 뭐를 X가 했더니 1이 나왔죠? 얼마야 돼요? 0. 1과 뭐를 X가 했더니 0이 나왔죠? 1. 그 다음 1, 0, 1, 0. 자, 사실은 뭐랑 똑같은 거냐면 사이퍼텍스트는 키랑 메시지를 엑소한 거였죠? 네. 그럼 우리 양변에 똑같이 메시지를 엑소하 봅시다. 이렇게 되죠? 자, 얘는 얼마예요? 0이죠. K랑 0이랑 엑소하면 이건 그냥 K가 되죠. 그래서 키는 사이퍼텍스트랑 플레인텍스트 엑소하면 키예요. 그렇죠? 여기 보면 얘랑 엑소한 게 요거죠. 위아래 엑소한 게 중간에 키예요. 사실 엑소화가 뭐랑 똑같으면 덧셈이랑 똑같아요. 덧셈이 이거 옮겨주는 거잖아요. 원래 넘어가면 마이너스가 돼야 되죠. 근데 엑소화는 그 부호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냥 막 바뀌는 거. 2로 나는 나머지만 택하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나 1이랑 똑같죠. 모두 2에서는. 그래서 엑소화는 그냥 쉽게 그냥 옮겨주고 넘겨주고 해도 문제 없어요. 저는. 자, 그래서 원타임 패드는 메시지랑 사이퍼텍스트 한 말만 주어줘도 키가 계산이 돼요. 두 번 쓰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받은 쪽에서 이거 메시지 뭐고 키가 뭐였으니 사이퍼텍스트가 뭐였으니까 키가 뭐겠네라고 추측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두 번 쓰면 안 되는 거고 한 번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원타임. 원타임이고 사실 엑스화하는데 보면 추가적으로 그냥 들어가 있는 거죠. 붙여져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냥 이름이 원타임 패드라고 붙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타임 패드의 장점. 이거 계산 어때요? 엑스화 계산하는 거? 엄청 빠르겠죠? 빠르고 쉬워요. 그래서 엄청 빠르게 인크립션하고 디크립션은 역시 쉽죠. 엑스화만 하면 되니까 되게 좋죠. 단점은 키가 길죠. 메시지만큼 길어요. 자, 메시지를 우리가 MBit을 보내려면 키를 MBit를 보냈어야 되죠. 왜 이거 했었죠?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키가 너무 긴 게 문제예요. 키가 너무 길어요. 뭐 이럴 수는 있겠죠. 우리가 처음에 만나가지고 길을 엄청 길게 만들어 놓고 서로 같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메시지 보낼 땐 이거 따라서 계속 보내면 되겠죠. 뭐 그런 정도인데 너무 길어요. 자, 이런 게 이제 문제점이 되는데 일단 뭐 이런 문제점, 성능적인 문제를 떠나서 얘가 안전한가부터 일단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옛날 인크립션 알고리즘은 다 깨졌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정말 시큐어하냐 알아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시큐어하다는 걸 우리가 보이려면 먼저 해야 될 게 시큐어가 뭔지를 얘기해야죠. 시큐어랑 말을 정의를 해야지 우리가 시큐어하다 안 하다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큐어 사이퍼에 대한 정의를 먼저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시큐어다는 걸 정의를 하려면 우리가 또 뭘 정의를 했냐면 시큐어다는 건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공격자가 잘 못하는 게 시큐어한 거죠. 그렇죠? 그럼 공격자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정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격자의 능력부터 일단 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어태커의 어빌리티부터 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어태커의 어빌리티를 지금은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어태커가 사이퍼텍스트만 볼 수 있다라고 가정할 거예요. 어태커는 사이퍼텍스트만 딱 보고 이거는 이 메시지에서 만들어진 거야. 아니면 이 사이퍼텍스트만 보고 이거는 정보가 뭐였어. 이런 걸 알아내려고 하는 거야. 원래 메시지가 뭔지도 모르고 키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서 사이퍼텍스트만 보고 정보를 빼내가는데 그게 이제 어태커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자, 어태커가 뭘 못하면 우리가 시큐어하다라고 얘기할까를 정의하면 이제 시큐어가 되겠죠. 그래서 어태커의 능력은 사이퍼텍스트만 볼 수 있는 거고 그럼 사이퍼텍스트를 보고 어태커가 뭘 못하면 안전하다고 얘기할까.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같은 경우에 어태커가 이제 사이퍼텍스트 여러분이 어태커로 쳐봐요. 사이퍼텍스트를 딱 얻었어요. 자, 어태커가 뭘 못하면 우리는 얘는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키를 모르면.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있죠. 어태커가 키를 만들 수 없다. 그러면 안전하다. 보이면 핵 안 좋으니까 감춰놓고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우리가 시큐어 사이퍼를 정의하려고 해요. 어태커의 능력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이퍼텍스트 온리 어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사이퍼텍스트만 보고 뭔가를 하려고 할 거예요. 첫 번째 어태커가 뭘 못한다고요? 키를 못 만든다. 자, 이러면 이게 괜찮은 건가? 이 얘기는 뭐냐면 사이퍼텍스트가 주어지면 여기로부터 키를 만드는 게 어려우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자, 제가 한번 인크립션 알고리즘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인크립션 알고리즘은 키가 주어지고 메시지가 주어지면 자, M을 리턴해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M을 보고 키를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자, 얘 CPU예요? 안 하죠.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사이퍼텍스트부터 키를 못 만들면 된다고 했는데 키를 못 만들고 했는데도 전혀 시큐어해 보이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잘못된 정의 같아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키를 못 만드는 거 키가 원래부터 안 들어있으면 뭐 못 만드는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얘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다른 거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사이퍼 텍스트로부터 원래 표본을 못 만들면 그러면 그건 좀 나을 것 같기도 하죠. 어태커 cannot recover all of plain text. 자, 즉 C가 주어지면 M을 만드는 게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 또 인크리션 알고리즘 만들어 볼게요. 인크리션 알고리즘인데 K가 주어져 있고 메시지가 두 부분을 자를게요. 그래서 M0와 M1. 자, 요 기호는 두 개를 그냥 붙여놨다는 거예요. 컨캐키네이트. 두 개를 붙여놨다. M0, M1 합쳐서 그냥 M이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경우에 인크리션 알고리즘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M0랑 이렇게 만들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가정은 뭐냐면 뒷부분은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 못 만들어낸다고 쳐봐요. 어태커가 M1이 뭔지 모른다고 쳐봐요. 자, 그러면 이런 인크리션 알고리즘은 어태커가 뒤쪽은 못 만들어내죠. 앞쪽은 만들어낼 수 있죠. 앞쪽은 뭔지 알죠. 메시지가. 자, 이 경우 여러분 생각했던 이 인크리션은 안전할까요? 안전해 보이지 않죠? 이건 뭐 이런 거랑 똑같죠. 여러분들 성적 증명서가 있어요. 자, 학번 이름 다 드러나고 뭐 과목 절반은 학점이 드러나고 절반은 감춰져 있어요. 여러분들 안전하도 쓸 수 있어요? 못 쓰겠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부족하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금도 몰라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사이퍼 텍스트가 주어지면 메시지에 관련된 정보 하나도 몰라야 되겠다. 그게 제일 좋아 보이죠. 그래서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샤논은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음, 아마 이런 네트워크 같은 거 할 때 이제 배우기도 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자, 인크리션이 있어요. 이가 주어져 있고 메시지가 주어져 있으면 인크리션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사이퍼 텍스트는 어떤데 사이퍼 텍스트는 no information 아무런 정보도 드러내서는 안 된다. 플레인 텍스트에서. 그래서 사이퍼 텍스트로부터 플레인 텍스트에 관련된 정보 1비트도 하나라도 알아내면 안 된다. 라는 거죠. 뭐 1비트짜리 여러분들 가지고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주민등록증에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1비트짜리잖아요. 그런 거 하나라도 알아내면 당연히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정보를.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어태커의 능력은 우리가 이제 계속 증가를 시킬 텐데 어쨌든 어태커가 하고 싶어 하는 거는 사이퍼 텍스트로부터 플레인 텍스트에 관련된 정보 아주 조금이라도 한 비트 정보라도 끄집어내면 어태커는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어태커가 한 비트 정보라도 못 빼나가게 만들면 그러면 안전하다고 얘기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샤논이 이제 정의한 거는 사이퍼는 인크립션과 디크립션 알고리즘 합친 거라고 했죠. 암호 기술. 암호 기술은 키가 있고 메시지가 있고 사이퍼 텍스트가 있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얘는 이 사이퍼는 우리가 퍼펙트하게 시큐어다. 퍼펙트 시큐리시를 만족한다. 라는 걸 이제 정의할 거예요. 완벽하게 안전하다. 왜 이제 퍼펙트 시큐리시라는 얘기를 쓰냐면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는 퍼펙트하지 않은 걸 이제 할 거예요. 왜냐면 퍼펙트는 사실 어려운 거라서.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퍼펙트 시큐리시를 할 거예요. 이게가 제일 안전한 거예요. 자, 어떤 걸 만족하냐면 자, 메시지에 대해서는 하나도 몰라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예요. 모든 메시지 M0, M1이 있어요. 그래서 메시지 스페이스에서는 메시지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그 중에서 아무거나 2개 뽑아도 돼요. 아무거나 2개 뽑아가지고 물론 이거의 길이는 같아요. 그 다음에 모든 사이퍼 텍스트. 그러니까 사이퍼 텍스트 우리가 메시지를 주고 인크립션하면 사이퍼 텍스트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그 사이퍼 텍스트 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자, 확률을 계산하는데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자, 인크립션을 할 거예요. 키를 가지고 인크립션 하겠죠. 이 키는 어태커는 몰라요. 그렇죠? 어태커는 몰라요. 키를 가지고 M0를 인크립션하면 C가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인크립션을 하는데 또 키를 가지고 M1을 인크립션하면 C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 확률이 여기서 키는 랜덤으로 뽑혀 있다. 유니폼 랜덤으로 뽑혀 있다라고 치고 키는 그냥 랜덤하게 확률이 똑같은 걸로 아무나 뽑혀 있을 때 자, 이 확률 2개가 같다면 우리가 퍼펙트 시큐어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저의 뜻이 뭐냐면 자, C라고 하는 게 주어져 있어요. 어태커한테. 그러면 어태커는 저게 M0를 인크립션한 건지 M1을 인크립션한 건지 알 수가 있을까요? 조금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조금도 몰라요. 왜냐하면 M0도 C가 될 수 있고 M1도 C가 될 수 있는데 그 확률이 똑같아서. 만약에 M0가 C가 될 확률이 작고 M1이 C가 될 확률이 크다. 그러면 C를 보고는 아 이거는 M1일 가능성이 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C를 보고 어태커 입장에서는 이게 M0를 인크립션한 건지 M1을 인크립션한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똑같으니까 확률이. 자, 아직 헷갈리죠? 한번 봅시다. 예를 한번 봅시다. 자, 키랑 메시지 스페이스랑 사이퍼 텍스트가 모두 2비트짜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2비트짜리. 그리고 그러면 이제 메시지는 모두 몇 가지예요? 4가지죠. 0001, 10, 11. 4가지가 있고 키도 4가지예요. 사이퍼 텍스트도 4가지. 다 4가지씩 있어요. 자, 그리고 인크립션 알고리즘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이랑 메시지를 인크립션하는 거를 그냥 XOR 원타임 패드 이렇게 된다고 쳐볼게요. 자, 이때 자, 인크립션 자, 우리가 이제 메시지 2개를 뽑는다고 그랬죠? 어떤 메시지든 뭐 M0는 우리가 00이라고 그러고 M1은 01이라고 쳐봐요. 다른 것도 다 해봐도 상관없어요. 그냥 예를 들 거예요. M0는 00, M1은 01,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건 12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주어졌다 쳐봐요. 이게 이제 주어져 있어요. 어태커한테 주어져 있어요. 자, 어태커는 보면 K가 있고 여기 00이 있고 이게 11. 자, 이 확률 얼마일까요? 자, 메시지가 00일 때 사이퍼 텍스트가 11이 될 확률은 키가 얼마야 돼요? 11이 되죠. 키는 4개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확률이 얼마요? 4분의 1이에요. 이건 4분의 1이죠. 이걸 만족할 확률은 4분의 1이죠. 왜냐하면 키가 11인 경우에만 저걸 만족하니까. 그 다음에 0, 1을 줬는데 출력이 11이 될 확률은 얼마일까요? 키가 1, 0인 경우에 그렇게 되죠. 그 확률은 이것도 4분의 1이에요. 그렇죠? 뭐 다른 걸로 해도 똑같아요. 메시지 M0를 딴 걸 줘도 돼요. 메시지 M0가 0, 1이고 뭐 사이버 텍스트가 1, 1이고 그 다음에 이쪽도 뭐 이것도 확률 얼마예요? 4분의 1. 뭐 어떤 걸로 다 4분의 1이죠? 확률이 M0랑 K랑 했을 때 C가 될 확률은 전부 다 4분의 1이에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어태커 입장에서 보면 C라고 하는 게 주어졌을 때 이게 00일 수도 있고 01일 수도 있고
11일 수도 있고 10일 수도 있고 다 4분의 1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겠죠. 그래서 퍼펙트한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우리가 퍼펙트 시큐리시 정의를 이렇게 한 거예요. 어떤 메시지를 선택하더라도 어떤 사이퍼 텍스트를 선택하더라도 걔네가 나올 확률이 다 동일하면 그러면 사이퍼 텍스트를 보고 이게 어떤 메시지를 인크리시한 건지 전혀 모를 테니까 정보가 하나도 안 새겠네. 그래서 우리는 퍼펙트하게 시큐하다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다시 얘기하면 사이퍼 텍스트가 주어지면 그러면 여러분은 이 사이퍼 텍스트가 M0를 인크립션한 건지 M1을 인크립션한 건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자신할 수가 없죠. 똑같이 확률이다. 그래서 전혀 뭐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다른 얘기를 하면 엄청나게 강한 어태커가 있어요. 어드버서리. 어태커를 우리가 이제 공격자를 어드버서리라고 얘기하게 돼요. 같은 얘기예요. 공격자가 있어요. 어태커. 어태커가 파워풀이라는 얘기는 시간이 엄청 걸리고 뭐 수억 년이 걸려서 상관없어요. 뭐 무한대 시간이 걸려 상관없어요. 그렇게 걸려가지고 사이퍼 텍스트로부터 플레인 텍스트에 대한 정보를 하나라도 알 수 있나요? 전혀 모르죠. 왜냐하면 다 확률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거랑 같은 얘기죠. 따라서 이 얘기는 다시 뭐랑 같은 거냐면 사이퍼 텍스트 온리 어떻게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퍼펙트 시큐하면 안 된다. 그래서 사이버 텍스트 온리 어택 같은 경우에 만약 저런 X와 저런 걸로 만들면 그러면 확률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어태커 입장에서는 아는 게 하나도 없다. 그렇게 되는 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증명을 할 거는 이제 퍼펙트 시큐리티 되게 좋죠. 사이버 텍스트 주어져도 어태커는 뭐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플레인 텍스트에 대해서. 그래서 제일 좋은 그런 시큐리티예요. 그러면 원타임 패드가 이 퍼펙트 시큐를 만족할까? 알아보면 되겠죠. 네. 자, 원타임 패드는 퍼펙트 시큐리티를 만족을 해요. 한번 증명을 해봅시다. 자, 퍼펙트 시큐리티 정의 기억나나요? 메시지 두 개를 아무렇게나 선택을 하고 사이버 텍스트를 아무렇게나 선택한 다음에 확률을 계산해봤더니 다 똑같으면 되죠. 그래서 뭐 이렇게 써도 돼요. 모든 메시지 사이버 텍스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확률을 계산해 봅시다. 어떤 확률을 구할 거냐면 이 메시지를 인크리션 했을 때 C가 될 확률을 구할 거예요. OTP에서는 이거 그냥 XO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 확률은 이제 키가 몇 개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저걸 만족하는 키가. 그렇죠? 얘를 만족하는 K가 몇 개냐? 로 결정이 될 텐데. 자, 요거 어떻게 할 수 있어? 옮길 수 있죠, 이쪽으로? 그렇죠? 이항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K가 C와 M의 X와 값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M이 주어져 있고 C가 주어져 있으면 X와 한 값도 주어져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건 이제 M빗 스트링 값이죠. 값이에요. 자, 이 값이 K랑 같은 확률은 얼마일까요? 2의 n승분의 1이 되는 거죠. 이거 2의 n승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정확하게 그 값이 K가 나올 때만 되는 거니까. 딱 한 가지 경우니까. 그래서 뭐 이래서 K 스페이스가 2의 n승이다. 그러면 이거는 K 스페이스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메시지가 다른 걸로 바뀌었다. 다른 메시지다. 그래도 어때요? 확률은 다 동일하죠. 그래서 뭐 M을 어떤 걸 선택하든 간에 다 동일한 2의 n승분의 1이기 때문에
그래서 뭘 만족한다? 퍼펙트 시큐리티를 만족한다. perfectly secure 또는 perfect secrecy를 만족한다. 뭐 예를 들어서 키 스페이스가 4빛이에요. 뭐 메시지도 4빛, 사이퍼텍스트도 4빛이에요. 그래서 메시지가 000, 1이고 사이퍼텍스트가 1010이에요. 이럴 때 인크리션 했을 때 C가 될 확률은 얼마일까요? 자, 얘는 K가 M과 C의 XOR 값이랑 같으면 되죠. 근데 이거는 K가 M과 C의 XOR 값은 얼마예요? 1011이죠. 그래서 K가 1011이 나올 확률은 얼마? K라고 하는 것 자체는 0000부터 1111인데 모두 다 확률이 동일한 유인폼이었죠. 그래서 요 확률 얼마? 16분의 1로 동일하다. 다 똑같다는 거죠. 오케이? 그럼 뭐 이것도 자 한번 볼까요? 메시지가 주어져 있고 사이퍼 텍스트가 주어져 있는데 얼마나 많은 OTP 키가 주어진 M을 C로 보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메시지가 하나 주어져 있고 사이퍼 텍스트 하나 주어져 있는데 메시지를 이 사이퍼 텍스트로 바꾸는 키가 몇 개나 있어요? 하나만 있죠. 그 값은 뭐예요? M과 C의 XOR 값이죠. 하나만 존재해요. 그래서 답은 어떤 거? 2번. 오케이? 그래서 OTP가 CQ예요. 퍼펙트리 CQ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일 좋은 스킨이에요. 자, 그래서 OTP를 쓰면 되겠죠? 엄청 안전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쓰기가 힘들죠. 왜? 뭐가 문제였어요? 실제로 쓰려고 하면 키가 길죠. 이제 그게 문제. 다른 건 다 좋은데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자, 사실은 이제 퍼펙트 시큐리시 하려면 키의 길이가 사실 길어야 돼요. 메시지만큼. 키의 길이가 메시지보다 짧으면 퍼펙트 시큐리시를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OTP 같은 경우에는 퍼펙트 시큐리시를 만족해요. 그 얘기는 키의 길이가 충분히 길다는 뜻이고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프랙티컬리 쓰려고 하니까 OTP는 불편하잖아요. 키가 너무 길어서. 그럼 우리가 이제 남은 건 어떻게 이 키를 줄이느냐 하는 거죠. 근데 키를 줄이면 퍼펙트 시큐리시가 만족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시큐리티 정의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퍼펙트 시큐리티는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키 사이즈를 줄이고 대신 뭘 하려면 우리가 relaxing the security definition. 그래서 퍼펙트 시큐리티가 아닌 얘보다 조금 약하지만 그래도 쓸만한 실용적으로 쓸만한 그런 시큐리티 정의를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키를 줄이고 요 시큐리티를 새로 정의하고 하는 거를 다음 시간부터 다음 주에 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